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저께 9월 28일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9월 28일 구중앙청에 있던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올린, 그래야 9.28 서울 수복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28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에 익은 날짜인데, 어제 그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느냐, 어떤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칠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급 코미디가 벌어진 날이기도 하다. 도대체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제 첫 교섭단체 연설을 한 날이다. 그 연설 내용이 역대급 코미디고 헌정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몰지각하고 비이성적이며, 그래야 국회가 치욕의 날, 9월 28일은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의 날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로 기록될 만한 날이었다. 제가 이렇게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그 뻔뻔스러움과 아주 염치, 도의, 양심이라고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은 일찍 알고 있었지만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도 그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고도 어제 저녁에 그는 잠을 편히 잤는가? 맹자가 일찍 얘기했죠. 모름지기 선비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맹자 가르침 중에 핵심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무치,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치가 세상을 다 어지럽게 한다. 그 어제 이재명 씨 잠 편히 잤어요? 그래,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에 많은 호응이 있습니까? 있었겠지. 개딸들은 열광했을지도 모르지요. 어제 그 연설을 했던 9월 28일 새벽에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에 국회의원도 한번 한 이재명의 최측근 그 이화영이 쌍방울, 이건 뭐 이재명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의 법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이래가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집행돼가 구속됐어요. 그 구속되고 10시간도 채 안 돼 의정단상에 섰는데, 곁들여 지난 9월 9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됐지요.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에 거짓말했다 하는 거, 그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첫 재판이 10월 18일로 그저께 예고된 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기소된 것이 10월 18일 예정되고 최측근 그와 관련이 돼가지고 그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 분명한 이화영이 새벽에 구속되고, 뿐더러 부인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그리고 성남FC 사건은 물론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는 이제 뚜껑을 열고 영장만 청구되면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연단에 섰다. 거꾸로 어찌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돼 가지고 당을 대표한 교섭단체 연설,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바쁜 사람들 전부 오게 해갖고 앉게 하고, 여야 국회의원 전부 앉혀놔놓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국민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짓거리든지 간에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6월 1일 날 무도한 방법으로 비영고지인 계양을구에 셀프 공천을 해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로 1차로 그에게 쏠리는 모든 사법 처리를 위한 1차 방탄 조끼를 걸치고, 두 번째로는 8월 하순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가 다시 그 위에 겹으로 방탄 이게 조끼를 걸치고, 어제는 보란 듯이, 이제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보란 듯이 윤석열, 검찰, 국민의힘당,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아주 근사한 공약, 기본소득 시리즈, 그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정권과의 요즘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은 나다. 이런 걸 대비해서 민심의 방탄복을 어제 입으려고 그가 기도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말하는 기본 시리즈 그거 하려고 그러면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꼴이. 그런데도 어떻든 국민을 일부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이게 세 번째 이른바 공약을 통한 민심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쏟아냈다. 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보탰는데, 뭔가 하면 개헌을 하겠다. 우리가 짓고 나면 개헌을 하겠다. 그 개헌 내용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 1. 2.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유권자가 소환하도록 하는 제도, 의원 소환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기,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채택, 요 두 가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할 때 국민의힘당 의원 쪽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 하는 기사와 이 본회의 장면 뉴스에 비춰진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요 부분도 나는 이와 같이 청렴결백하며, 그래야 국회의원으로서도 내가 그러한 도덕성을 지키도록 하고, 잘못된 의원들은 소환제도도 만들어서, 그래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자충수 아닙니까? 자충수. 그는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당직자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당원권이 정지된다 하는 당헌 80조 규정을 1차 시도에서 부결된 것을 무리하게 2차 시도로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그러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이미 당헌에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입으로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까지 우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질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 아니에요? 앞으로 대장동 게이트 여러 사건에 이 구인장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의원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 그 입으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고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은 소환제도를 채택하겠다. 이게 제가 질겁을 할 일이, 과연 이재명이가 그 말을 했는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이재명 씨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정신을 갖고 이따위 소리를 내지르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다. 이게. 하늘이 두려운 것도 모른다.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은 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야당 대표, 이미 기소된 것, 그 다음에 측근이 새벽에 구속된 것, 앞으로도 계속 사법처리 예정되는 이런 불법 부정행위의 덩어리에 그 인성 자체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이 모든 걸 군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큰 소리를 치고 국민의 표심을 얻고 민심을 얻으려고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내질른 치욕의 날이다. 치욕의 날이다. 외신에 어떻게 보도되느냐? 아주 코믹거리로 보도되고 있어. 이게 우스갯소리 아니냐 이게. 세상에 이런 역대급 치욕, 역대급 코미디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있었던가? 민주당 169명의 의원, 이재명 의원을 빼고 168명의 의원들에게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는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과거 야당할 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을 지냈지만은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은 당의 중진으로 이렇게 고문단을 구성한 사람 중에도 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게 이재명의 출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169명 집단으로서 오늘 아침 현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소울, 혼이 빠져 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의 판단, 우리 헌정사에 이게 치욕인지 아닌지의 판단 능력 여러분들이 집단으로서는 상실했어. 그래 대한민국 국회를 이재명이가 이끄는 이대로 169명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끌려갈 것인가? 대답해봐라. 개별적으로 대답해봐라.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럼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봐라. 이런 치욕의 날을 경험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이런 역대급 코미디가 연출된 이 사태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집단으로서 입을 다물고 있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재명도 포함되고 민주당 169명 의원들도 포함된 이 국민, 집단으로서 국민이 이런 야당의 모습, 이런 야당이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회, 이거 이대로 그냥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짜르 전제 시대의 러시아의 저항시인, 이 순간에 제가 이름을 깜빡했는데 이런 시의 명구를 남겼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는 자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없는 자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다.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 또 나머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를 바라다 보는 국민인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슬픔도 못 느끼고 분노도 못 느끼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하지 말자. 이거야. 대한민국 하지 말자. 9월 28일 이재명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한 그날, 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의 최악의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했고, 곁들여 국제적으로 코미디를 연출한 망신당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느냐? 해답은 나와 있어.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해야 하며
이를 바라본 국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